새누리당의 경남 총선 경선 지역 6곳에 중진 현역 의원의 탈락은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해 갑에 민홍철 의원을 공천했습니다. 김해 시장 재선거에 새누리당은 김성우 전 도의원을 후보로 선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김해시 공무원들이 개발 비리로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하위직에서 고위 공무원까지 인허가 권한을 이용해 뇌물이 오갔습니다. 근로자들이 고용주와 공모해 월급을 받으면서도 실업급여를 함께 타내다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새누리당이 오늘 4.13 총선 경남 경선 지역을 추가 발표했는데요. 애초에 예상됐던 중진 현역 의원의 공천 탈락은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해갑의 민홍철 현역 의원을 단수 후보로 공천했습니다. 보도에 진정은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이 경선을 치르기로 추가 발표한 경남 선거구는 6곳입니다. 창원 마산회원 안홍준, 윤한홍 등 2명, 진주갑 박대출, 최고식 등 2명, 진주을 김영섭, 김영호, 김재경 예비후보 등 3명이 각각 경선을 치르는 것으로 좁혀졌습니다. 거제 김한표, 양병민, 진성진, 통영구성 강서구 이군현, 이학열, 사천남해아동 여상규, 서천호, 최상화 예비후보 등 각각 3명씩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한때 나돌았던 3선 이상 현역 의원의 공천 탈락은 없었습니다. 특별히 사정이 없는 한은 2-3명 정도로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압축하려고 노력을 했다. 단수 공천이 확정된 창원 마산하포를 제외하고 새누리당의 경남 선거구 8곳에 대한 경선 여론조사도 시작됐습니다. 새누리당이 아직 경선 방식을 확정하지 않은 경남 선거구는 후보가 단수로 출마했거나 선거구 조정 대상 지역 등 모두 7곳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해갑의 민홍철 현역 의원을 단수 후보로 공천했습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은 경남 선거구 16곳 가운데 김해을 김경수, 양산을 서영수 후보 등 3곳의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4.13 총선과 함께 김해시장 재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데요. 여야가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주말에 선출된 후보를 무효화했고 새누리당은 오늘 결선 여론조사로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보도에 김현수 기자입니다.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공윤근 예비후보를 김해시장 후보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 하지만 결선 투표에서 낙선한 허성건 예비후보가 중앙당 재심위원회에 낸 경선 무효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공윤근 후보의 공천을 무효로 하고 전략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공 후보 측이 결선 투표 여론조사를 앞두고 김해 시민 11만여 명에게 문자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허성건 예비후보 측의 이의 신청을 수용한 겁니다. 한쪽만의 일방적인 주장을 듣고 이렇게 결정한 데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요. 앞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대응하겠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2차례의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김성우 전 경남도의원을 김해시장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김해시장 자리를 우리가 반드시 찾아오고 국회의원 2석 마찬가지로 해서 3석을 다 찾아오는 것이 전직 도의원이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지낸 재선 국회의원을 상대로 공천을 받아낸 겁니다. 여당은 후보를 확정하고 야당은 새로 후보를 뽑아야 하는 등 김해시장 재선거는 여야의 공천 명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경찰이 김해 지역 산업단지와 공장용지 등의 개발 비리를 5개월 동안 수사해 뇌물을 받은 공무원 8명을 적발했습니다. 한 고위 공무원은 자기가 투자한 공장터를 개발하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압력을 넣고 돈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0가구가 사는 농촌 마을 옆 과수원 자리에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건설 공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주민들은 진동 등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우체에서 이 허가 나졌노 좀 우리 이래 봐 거지 계속 방을 다 뜯어내다 보니까 막 계속 막 두드리고 대고 하니까 저것이 절대 다 저런 거 집 담는 것도 겁니다. 아프리고. 이 공장터는 김해시청 4급 공무원인 59살 장모 씨가 투자를 했던 곳.
장 씨는 공장 인허가를 받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압력을 넣었고 용도 변경을 해준 직원 3명에게는 6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이들 공무원들은 뇌물뿐만 아니라 해외여행과 국내 골프 비용까지 받아 챙겼습니다. 또 6급 공무원 46살 이모 씨도 인허가 편의 대가로 공장터 개발업자로부터 7,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공무원이 재량권이 큰 인허가를 이용해 사업자들을 쥐락펴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변 환경과 조화로워야 된다는 그런 트집을 잡아서 일단 반려를 한 다음에 부동산 브로커가부터 뇌물을 주면 즉시 허가를 해주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장씨 등 김해시청 공무원 2명은 구속,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4명은 기관 통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사업자 3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조선업계에서 재취업을 한 뒤에도 실업자인 것처럼 실업급여를 타내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사업주들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눈 감아주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보도에 조미령 기자입니다. 조선업계에서 도장 일을 하고 있는 43살 김모 씨. 석 달 전 재취업을 하고도 매달 실업급여 120만 원을 받아오다 적발됐습니다. 석 달 동안 부당 수령한 실업급여 360만 원의 2배만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옛날에 이익 보려다가 실험하는 업체로 내 주변에서 나가는 별로 법을 어겼으니까 그래서 재취업한 직장의 고용주들은 실업급여 부당 수령 사실을 애써 눈 감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일을 하고 있지만 채용 기록이 없어 직원 보험료 등 부담이 줄고 임금만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넣어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4대 보험원에 안 나가지 않습니까? 제일 큰 이득이보다는 인력 수급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거제와 통영 지역의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1억 3,800여만 원으로 3년 새 2배나 늘었습니다. 도산이 많이 일어나면 원청사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협력업체를 또 구해야 하고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또 이직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수급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오는 10월 말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일부러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은 40대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10여 분 동안 도심 6km에서 광란의 질주를 하며 차량 8대와 추돌해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합니다. 잠시 뒤 불법 좌회전을 하더니 버스를 들이받고 뒤이어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넉 대를 뒤에서 또 들이받습니다. 걱정하는 식으로 막 쉐리 팍 그래 내가 속력을 뺄 때가 아닌데 그래 속력 안 그래도 머리가 쩌들었지. 운전자는 46살 강모 씨로 앞서 4차로 도로에서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고서는 도심 대로로 나와 역주행과 신호 위반을 반복하며 광란의 질주를 벌였습니다. 도심의 운전자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이 위험한 질주는 사고로 차량이 이렇게 완전히 부서진 뒤에야 끝났습니다. 10분 동안 이렇게 내달린 거리가 6km.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8대를 들이받아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본인은 행설수설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잘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기 때문에 경찰은 운전자 강 씨를 특가법상 도주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관람객 수송에 투입될 고속열차의 첫 편성 출고식이 오늘 현대로템 창원공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고속열차는 오는 2018년에 개통되는 원주와 강릉을 잇는 고속철 노선에 투입됩니다. 로템은 이 고속철이 인천에서 강릉까지 2시간 내로 주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를 앞두고 경남환경단체가 원전과 방사능 대책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할 것을 경상남도에 촉구했습니다. 탈핵 경남시민행동은 고리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났을 때
90km 떨어진 고성에서의 대기 중 방사능 농도가 고리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예측이 있는데도 경상남도는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예 분야에서 여성 창업과 사회활동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공예 박람회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주최한 이번 박람회에는 약 200여 개 업체가 참가해 손수 만든 창작 공예품 등을 선보이고 소품 만들기 등 체험 행사와 공예작품 공모전, 공방 창업 관련 세미나도 마련됩니다. 김해공항 여객수가 가파르게 늘어 증가율이 전국 주요 공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과 2월 두 달간 김해국제공항을 이용한 승객은 244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6만 명보다 58만 명, 31.4% 정도 늘었습니다. 특히 국제선 승객은 지난해보다 39.1%가 늘어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 증가율 14%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경남에서 인허가를 받은 주거용 건축물의 총면적이 1,310만여 제곱미터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국에서 인허가 받은 건축물의 총면적이 1억 9천여 제곱미터로 전년보다 38.1%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6,300여 제곱미터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경남 순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 2, 3학년이 대상으로 하는 올해 첫 전국 연합학력평가가 오늘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졌습니다. 이번 평가에는 도내 161개 학교에서 11만여 명이 응시했고 전국적으로 1,900여 개 학교에서 127만 명이 응시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내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맞게 국어와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외에 한국사를 필수로 포함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